안녕하세요. 부동산 선생입니다. 4월 17일 1일 브리핑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아직 나는 목마르다. 예. 나는 아직 목마르다. 유미가 불렀나? 계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치적은 부동산 가격을 낮춘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부산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를 계속해 나간다는 말이겠죠. 국정 기조가 전환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아마 계속해서 지금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파월 영감님께서 한 수도 떴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확신 못해. 2% 물가 확신 어림도 없죠. 지금 막 3.5% 수준이거든요. 이게 계속 내려가는 기조면 모르겠는데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거기에다가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전년 동월 대비 에너지 가격 상승이 10% 20% 올라가는 구간하고 맞닥뜨립니다. 갑자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를 지키면 이 진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CME 패드워치나 이런 곳으로 살펴봤을 때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연말까지 한 차례 정도 지금 나오는데요.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는 24년도가 되면 금리를 5차례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림도 없죠. 지금 이 한 차례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 내려야 내리는 것이다. 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한 분, 두 분 동참해 주신다는 분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샤이 시청자층 분명히 계십니다. 네. 뭐 댓글에서 뭐 응원해 주시는 분 아니면 그냥 묵묵히 봐주시는 분 다 계십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 시청할 때 댓글 잘 안 달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나와주시면, 등장해주시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쿠팡알리. 어차피 여러분들은 같은 가격으로 사시고, 저는 이 회사들이 가져야 될 일정 부분의 약간의 수익금을 제 수수료 형태로 취하는 방식.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끼고 더 편하게 빠르게 취합된 자료를 보시고, 꼭 먹고, 알 먹고, 매도 물량 55,000개. 그냥 이게 뭐 뉴노멀입니다. 뉴노멀. 전세 물량 11,200개. 내림폭 아직도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도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거래가 좀 되는 편입니다. 전월세 물량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죠. 네, 거래량 133건, 3월의 거래량 2,100건을 뛰어넘었습니다. 3월의 거래량. 마무리되면 지금 이거 오늘 거래 신고가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올해 신고가 오늘 많이 되었어요. 한 2,200건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겠다. 요 합계랑 비슷하면은 시장 분위기는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월 달에 거래량도 괜찮게 나올 모양입니다. 4월 달에 거래량도 2,000건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로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3월 달에 뭔가 기대감을 안고 끝난 거래대금이 좀 올랐지만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 여기 어딘가에 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가격, 어제 시장 분위기 전반적인 흐름 짚어드렸다시피 가격이 미세하게 빠지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지는 현상이 멈추고, 가격 하락은 멈추고 바닥을 기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 그것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찐으로 반등하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장기 대세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었다. 근데 저는 단기 이 대세 상승, 또다시 찾아올 대세 상승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국민소득 35,000불 대 지금 5년간 멈춰 있어요. 이거 앞으로 더 멈출 확률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소득도 멈출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일본 아닌가요? 일본입니다. 일본. 소득 30년째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미친듯이 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불안정할 때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쉬어가자. 쉬어가는 것도 투자입니다. 예.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마실 거 아니죠. 예. 어차피 뭐 부동산 평생에 한 번 혹은 한두 번만 사도 뭐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일 텐데요. 굳이 지금 이 마당에 서두를 필요는 없죠. 많이 빠진 것 같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직 무릎까지도 안 온 느낌. 부산은 2019년 조정대상제 해제되면서 이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집값이 2014년도 집값까지 등장했어요. 2023년도에 가장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가장 암울했을 시기에 충격적이게도 대구의 집값은 2015년, 2016년에 집값을 구경을 했었거든요. 지금 2024년인데요. 2013년, 2014년에 가격을 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산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부산은 2019년도의 집값으로 돌아간다, 18년도의 집값으로 돌아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 희망사항인가요? 국정기조에 편성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일산 아파트 살 때 묻어가자. 살 때 같이 묻어가자. 폭발할 때. 근데 이거 폭발하려면 이제는 과거에 돈 뭐 짜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던 시절하고 지금은 레벨이 다릅니다. 2018년, 19년 뭐 1억, 2억 대출 내서 뭐 갭 투자하고 뭐 가능했어요. 이제는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갭 투자도 돈이 몇 배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 비용은 몇 배로 더 치솟아 있다. 그래서 뭐 투자 금액이 과거에 1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부담이 한 서너 배는 될 거예요. 이 부담감을 안고 투자하니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를 우연히 살펴보다가 어떤 망한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밑에 상가 지산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분양받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노후 자금으로 재산도 좀 많이 있던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를 하니까 수익률이 뭐 4%, 두 개를 하니까 수익률이 6%, 은행 대출금을 갖고 나도 이것저것 남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상가 공실이 이어지면서 연간 손해만 5천만 원. 그 노후의 모든 계획을 거기에 딱 맞춰놨는데 그냥 그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었어도 뭐 채권을 사든지 이렇게만 하고 있었어도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세가 안 나가니까 상가 세가 안 나가니까 거기란 이자 비용 손실 돈 계속 나가죠.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 경비를 한다 그러든가 진짜 인생 끝자락에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그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아파트 투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주변에 투자하다가 막 머리 다 벗겨지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 탈모, 원형 탈모 오고 막 이거 뭐 너무 돈 월세 뭐 받으니까 뭐 봤을 때는 뭐 그저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이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2030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10년, 20년 계속 그 전부터 이야기거든요. 2030 요층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여기 한창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들 허리가 짤록해졌죠. 인구 피라미드 상에서 봤을 때 허리가 짤록해졌습니다. 실거래 가격도 한번 짚어볼까요? 실거래 가격은 돈이 보인다. 돈보 사이트. 앞으로 이 돈보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상단 실거래 가격 빨간색, 그 다음에 변동 가격, 변동률 2년간 최고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역대 최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가고요. 제일 아래쪽 가로 부분은 최근 전세 가격.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15억 5천만 원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최근 전세 가격이 얼마입니까? 17억 2천입니다. 그 뒤바뀌었죠. 전세 가격도 빨리 전월세 신고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거 정상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마 걸러지겠죠. 예. 이편의 세상 오션테라스 3단지 자 2년차 4년차 전세 두 바퀴 돌리고 이 파는 형태 그런 형태 같죠. 10억 2천 공한 투자였나요? 사지 롯데캐슬 9억 5,500 고점 대비 23%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가격도 한 25% 정도 빠지는 느낌 그거보다 약간 더 빠지는 느낌 들죠. 대구는 6억 이상 아파트 30% 정도 하락하는 현상이 아주 흔한데 부산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30% 하락했다 손 치더라도 그 2019년도, 2020년도에 부산의 상승이 너무나 가팔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가 되었죠. 그 말인즉슨 투자로 들어가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해수동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평균 매매 가격 똑같은
대구나 부산이나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똑같이 집을 사고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30% 정도 부산이 집값이 더 비쌉니다. 비슷한 입지에 놓여 있는 아파트들, 물론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은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나머지 가격 30% 이상 빠지는 거, 이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봐도 출현 빈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정도, 그 부분까지 계속 보고요. 오늘 6억 이상 거래가 제법 많았습니다. 상당히 대단해요. 광안자이 직거래 6억,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직거래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15억까지 갔던 물건 한 3억 정도, 최 근래 가격 11억이라고 쳐도 한 8억 정도에는 거래 가격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6억에 직거래를 했다. 이 세금적인 부분도 나라의 세수가 안 거치면 이런 것들 막 캐캐 묵은 것들 다 끌고 나옵니다. 예. 하실 때 깔끔하게, 법무사, 세무사 다 동원해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레미안 장전 36%, 26평에 5억 8천. 그 비슷한 느낌 들죠? 1층입니다, 1층. 1층에 40% 하락은 흔한 모습이 되었고요. 노후화된 곳은 50% 하락하는 곳까지 나오더라. 네. 35%. 센텀 경동린 44%. 롯데 아파트 30%더 많이 나옵니다. 30%. 출현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더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차트에서 그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보합의 고가 아파트들조차도 약보합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대장주가 조금만 조정받아도 그 아래 똘마니들은 더 크게 조정받는 곳이 그게 뭐 주식시장에서나 부동산 시장에서나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뭐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리는 그런 모양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더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돈이 보인다, 돈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전세 거래량 비슷한 날짜와 견줘봤을 때 갈수록 거래가 줄어든다. 저희 녹색, 초록색 날짜를 변경을 하루 덜 했어요. 전세 거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죠? 살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하시고, 투자로서 접근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 1억밖에 없는데 집 한 개 사면 안 될까요? 투자해서 전세 물건 해가지고 전세 2년 4년 해가지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개도 없고 월세 정도 받을 정도 여유 있게 집 살 수 있는 경우는 낫겠지만, 전세금 받아가지고 2년 4년 지났을 때 집값이 올라주면 다행이지만 한 15년 차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4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금방 20년차 아파트 돼요. 한 25년 되는 아파트 사면 또 전세 한 2바퀴 돌리고 나면 금방 30년차 되고요. 이게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재건축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재건축은 점점 힘들어지는 모양새죠. 그러면 그 관리하려고 하면 나중에 인테리어라도 한번 해가지고 목돈을 박아놓고 나면 그 인테리어 했는 돈 뽑아내려면 이거 10년 정도 진짜 돈 뽑아내야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10년 동안 돈 뽑아내고 나면 아파트는 연식이 너무나 많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 감가상각 눈 뜬다. 지난 우리 하락 이후에 감가상각 눈 뜨게 될 것이다. 이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어서 이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구축 아파트 가격이 한 3억 하던 게 재건축한다 그러면 5억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되는 형태인데요. 3억 하던 아파트가 2억은 돼야지 건축비 5억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 스타트는 할까 말까 합니다. 감가상각 반영되지 않으면 재건축은 힘들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뻔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투자로 산다? 거기다가 내 돈 목돈까지 나중에 한 몫 더 들어가야 된다? 아사라. 네, 여기까지 요거 현상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현상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요 현상이 조금 늦게 나타났는데 요거 대구에서는 벌써 한 수개월 전부터 나타났거든요. 4억 이상 전세 살아줄 사람 없더라. 고가 아파트 전세 살아줄 사람 없더라. 고가 아파트들 가격 미세하게 조정받더라. 약보합의 형태. 그러다가 큰 충격이 오게 되면 크러쉬, N 붕괴, N 누군가는 찬스, 요런 거죠. 이런 것들 기다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지 마시라. 급하게 부채질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팔려고 그런 사람. 저 울산 댓글을 하나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집값 하락 부추기지 마세요. 이렇게
그 댓글 하나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밑에 댓글 한 개 달긴 했는데 이게 누가 부추긴다고 이게 뭐 그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저 한 명 이렇게 하락을 부추기고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띄울 사람이 더 많거든요. 100명 모여가지고 뭐 실컷 띄우러 100명 모여서 실컷 띄워보세요. 집값 올려보세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시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움직임을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집을 뭐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뉴스도 하나 나오던데 뭐 땅값을 뭐 10배를 더 주고 샀다 그러던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10배를 더 주고 샀다 그러던가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 샀는 땅값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속고는 사지 말자.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뭐 거래량이 살아나요, 가격이 올라가요. 일부 한두 건 오늘도 가격이 비싼 아파트 한 개 뭐 신고가 나온 거 있잖아요. 신고가 나온 거 있어요. 이런 거 가져가 가지고 대단해요 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 당합니다. 예, 모르는 사람은 당해요. 지금 분위기 결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다. 임대거래 팡팡 터져주고 젊은 사람들 많고 애기 낳고 아파트 들어가고 임대거래 팡팡 터져주고 집이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임대 가격도 오르고 어쩔 수 없이 매매 가격도 오르고 그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 분위기 아니잖아요. 서서히 침체되어 가는 거, 뭐 경기도 서서히 침잠되어 가고 우리 세대의 이 활기도 점점 고령화되면서 한 10년 전, 20년 전에 중연령 35세, 10년 전에 35세, 지금은 45세. 우리나라 중연령이 그렇습니다.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중연령 한 51세, 52세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가운데 안정을 꾀하는 것도 잊지 말자. 시청 감사합니다.